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7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1,300달러, 이더리움 4,500달러. 비트코인 채굴자들 매도량 멀티플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 소폭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코인 채굴자들 매도세는 다시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죠. 코인 채굴자들 매도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코인 가격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알려주고 코인 가격의 변동성은 더욱 작아질 수 있을 듯 합니다. 대량의 추가적인 자금이 코인으로 들어온다는 것보다는 코인 내에서 자금이 움직이는 알트코인 순환장이다 볼 수가 있고요. 9월 에이다 코인에 이어서 솔라나가 에이다 넘어서면서 상승력 좋습니다. 리플 SEC 규제하고 에이다 단기 호재 부재로 디파이 대표 코인인 솔라나가 시총 72조까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새로운 오른팔이 되었다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왼팔은 고정이지만 비트코인의 오른팔은 항상 변화해 왔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대부분 리플이었다가 올해 들어서 도지코인 에이다 솔라나로 점차 바뀌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코인 내 순환만 하고 있지 단기 핫머니들 나스닥, S&P,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코인 시장은 조금 썰렁해졌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주식보다 코인이 수익률 항상 높았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은 수익률 보고 움직이고 빠르게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비트코인 횡보하는데 비트코인 조정 없이 크게 상승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도 여전히 고점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미넌스에서 이더리움 도미넌스 18.6% 어제보다 0.1% 낮아지면서 솔라나 엑시 인피니티로 개인들 추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솔라나가 3위로 진입했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볼 수가 있고요. 9월에 에이다 코인 이더리움 옆에 비트코인 오른팔 되었을 때 에이다 시총이 100조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개인들이 에이다로 자본을 집중했었고 세력들은 개인들 많이 들어온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어서 비트코인 롱청산 대량을 시키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루 만에 마이너스 9.5% 만들었습니다. 알트코인 어느 하나라도 고점이다. 개인들 거래량이 많아버리면 비트코인 강제 청산 올해 5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청산을 시켜왔던 패턴이고요. 비트코인 9월 8일 도미넌스는 40.8%, 폭락 직전 하루 전에는 도미넌스가 39.8%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항상 언제든지 하라고 하면 전량 매도를 해서 손실 최소화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오면 우리처럼 일정 부분 현금화시킨 자금들로 추가 매수 타점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9%니까 이더리움 마이너스 12%, 에이다 마이너스 14%, 리플은 마이너스 20%, 도지코인도 마이너스 17%. 정신이 없죠. 11월 7일 일요일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40.6%입니다. 9월 8일 수요일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점차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돌아온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항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아래로 내려간다고 바로 폭락이 오는 것은 아니고 고지능 세력들이 개인들 비트코인 도미넌스 40% 아래부터 조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패턴을 바꿉니다. 9월 21일에는 비트코인 40.5%대 추가 대량 청산 시켰죠. 테이퍼링 발표에 중국 헝다 파산 340조라고 하니까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나올 것이다. 언론사들 공포 뉴스 찍어냈고 비트코인은 43,000달러까지 마이너스 8%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한 달 새 두 번이나 롱청산 대량 당하니까 9월 8일 그나마 잘 견뎠던 솔라나도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코인 1년 정도 투자해 보신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5월 19일 비트코인 도미넌스 37.9% 기관 개인들 탐욕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비트코인 하루 만에 마이너스 22%, 이더리움 마이너스 31%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도 마이너스 40%씩 하루 만에 하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조금씩 오른다고 해서 크게 상승할 것이다 생각하시기보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40%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게 손절 라인 두셔야 되고,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이 오면 저점에서 죽어나가겠다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리플 스웰 퀀텀 반감기가 있는 11월 10일하고 12월 1일이 개인 투자자들 꼬시기 정점이다 볼 수가 있고요. 리플 스웰 전후로 리플 가격 오를 것이다 판단을 개인들 많이 하고 있고, 퀀텀 반감기도 개미 꼬시기 하기 좋은 시점이죠. 리플 퀀텀이 수수료 저렴하고 거래소가 코인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개인 활용도가 가장 높은 코인입니다. 상장된 지도 오래돼서 홀더들도 많고요. 11월 10일 전후가 가장 위험한 지점이고, 개인들이 리플 스웨에서 인지도 높은 연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러면 개인들도 추가로 매수하고 싶어 할 게 뻔하기 때문에 11월 10일 전후로 청산 나오기 타이밍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특히나 11월 10일 부근이 되면 4시간봉 비트코인 차트는 51선하고 201선이 만나는 데드 크로스가 형성이 되고요. 9월 8일에는 4시간봉 데드 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크게 하락을 왔었고, 데드 크로스 한 번 나오면 대규모 청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일에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왔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폭락이 오는 지점을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대도 냉정을 잃지 않으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잡아가시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더리움, 알트코인들 추가로 매수한 지점이 바로 여기 비트코인 4만 달러 지점 최저점이었죠. 12월 10일 리플 스웰 개인 투자 비중이 고점이라는 것과 비트코인 4시간봉 데드 크로스라는 것도 유효하겠지만, 최근 솔라나 엑시 인피니티로도 투자자들 많이 분산되었고, 비트코인 차트상 데드 크로스도 1일봉으로 여전히 51선하고 201선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10일 미국 시간 미국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이전 영상에서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올 수 있다 전달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 5.5% 시장 예측치에서 이번에는 시장 예측치 5.8%로 변경을 했습니다. 시장 예측치에 맞게 실제치가 나온다면 선반영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코인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월 4.2% 인플레이션율부터 이후 계속해서 5% 이상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장 높은 5.8% 인플레이션율이 나오는 거고요. 10월에도 5.4%, 9월 5.3%보다 0.1% 높게 나서 비트코인 단기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0.4%나 더 높게 나온다면 주식이나 코인 시장 충격은 알고 있다고 해도 충격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1월 4일 FOMC 미팅 했었지만 11월에는 2번이나 FOMC 미팅 있고 11월 24일에 또 FOMC 미팅 실시를 하고요. 이전 테이퍼링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월 15빌리언 채권 매입 축소량을 더 조절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5.8% 시장 예측치에 맞게 인플레이션율이 나온다고 해도 24일 FOMC 미팅에서 좀 더 채권 매입량을 더 빨리 해야 된다, 미국 금리 인상 6월 반드시 해야 하거나 더 땡겨서 3월, 2월에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뉴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 FOMC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심해야 할 듯 하고요. 10월 5.4% 인플레이션율 나오고 비트코인 57,000달러에서 54,000달러, 3,000달러 하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온 것은 미국 유가 때문이고요. 미국 유가 테이퍼링 이후 80달러 아래로 조금 하락은 했지만 다시 플러스 2.99%, 3%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유가가 높을수록 미국 인플레이션율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10월 발표된 미국 개별 인플레이션율 지표에서 에너지 부분이 미국 전체 인플레이션율에서 24.8% 비중 가장 높고, 개별적인 가솔린이나 난방연료 등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높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10월 지표를 발표하는 11월 인플레이션율에서는 10월 내내 미국 내 석유 가격이 고점을 유지를 했었고요. 80달러에서 가장 높을 때는 84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석유 가격이 최근 1년뿐만 아니라 5년간 통틀어서 10월 미국 유가가 가장 비쌌던 시기였고요. 한국도 10월에 휘발유 가격 2,000원, 경유 2,000원 넘어서면서 가장
높은 에너지 가격 보였었죠. 현재는 한국에서도 유류세 조절하고 미국도 공급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석유 가격 조금 하락은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0일 세 가지 악재 겹치는 지점인데 단기에 크게 충격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 확실히 잡으시고 현금화 비중 50% 꾸준히 유지를 하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